자, 오늘 배울 건 신경계입니다. 자, 신경계 중에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뉴런이라는 걸 배울게요. 자, 뉴런이라는 거를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신경세포입니다. 그게 결국 뭐냐면 우리 몸의 신경이라는 기관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세포를 뉴런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통 우리가 이 뉴런에 대해서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이라고도 하고 좀 어려운 말로 감각뉴런을 구심성, 운동뉴런을 원심성이라고 합니다. 연합뉴런은 그냥 연합뉴런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바꾸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각뉴런 구심성이라는 것은 중심을 향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감각기에서 중추신경으로 보내는 뉴런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원심성 뉴런은 그 반대겠죠. 중추신경에서 근육 같은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반응기를 향해서 전달되는 것. 연합뉴런은 말 그대로 중추신경을 구성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책에 나오는 일반적인 뉴런의 형태는 운동뉴런을 말하는 거고요. 일단 운동뉴런을 생김새가 뭐냐면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뾰족 피레친 같은 가지를 이렇게 세워주면 돼요. 여기도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맞지? 대충. 자, 첫 번째 요 부분 신경세포체. 신경세포체라는 건 말 그대로 뉴런 활동의 중추가 되는 곳을 우리는 신경세포체라고 합니다. 핵과 세포질이 있는 곳이에요. 자, 요 앞부분 가지돌기. 가지돌기라는 것은 바깥쪽에서부터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이 바로 가지돌기이고요. 그렇다면 요 부분, 요만큼 축삭돌기는
어, 어떤 자극 신호 있죠. 그거를 그 다음 뉴런으로 전달하게 되는 곳이 바로 축삭돌기예요. 무슨 소리냐? 요 축삭돌기 말단부 있죠. 축삭돌기의 가장 끝부분과 자, 가지돌기가 있다, 그지? 그러면 여기서 이 축삭돌기 말단이 하는 일이 신경을 전달하는 전달 물질, 화학 물질을 분비합니다. 뭐 아세틸콜린이라던가 등등등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어떤 물질을 분비하면 이 분비된 물질을 가지돌기의 끝단이 수용합니다. 그 자극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야. 이 구조 전체를 시냅스라고 고등과정에 가면 배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냅스를 통해 정보의 전달은 한쪽 방향으로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아까 뉴런이 세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그리면 지금 요게 우리 운동 뉴런이잖아. 맞죠? 감각 뉴런은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자, 신경세포체가 약간 옆으로 삐죽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지? 여기는 신경세포체가 여기 있는데, 그죠? 연합뉴런은 신경세포체의 한쪽이 그냥 삐죽하게 나가서 그냥 만들어진 것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뉴런들도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의 모양과 되게 다르게 생겼잖아. 그 안에서도 자신의 역할에 따라서 그 구조가 다르게 생겼다는 것을 알아줘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자극이 전달되느냐? 자, 자극이 전달되는 형태는 이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적합자극이란 개념 배웠잖아요. 눈은 빛, 뭐 귀는 소리, 후각은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 미각은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 뭐 이런 것들 배웠잖아요. 그런 자극이 감각기관으로 전달이 되면 감각기관에서 감각뉴런으로 그리고 연합뉴런으로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운동뉴런으로 요거는 근육이나 반응기로 으로 가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뭐다? 눈이나 귀,
요렇게 이야기를 하게도 된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자극이 이 과정을 통해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참고로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신경 전달 속도가 1초에 10m 정도 되거든요. 최대 전달 속력이. 이것 때문에 재밌는 게 그 100m 달리기나 수영 있잖아. 100분의 1초까지도 재는 그런 종목에선 준비 탕 한 뒤에 0.1초 아니 맞네 0.1초 안에 스타트 페달에서 발 떨어지면 반칙입니다. 신기하죠? 탕하고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탕하고 0.1초 뒤에 떨어져야 돼. 근데 그게 맞는 게 봐봐, 우리 100m 달리기 출발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레디 탕 하면은 화약이 터진 공기 진동이 귀로 들어와서 고막 청소골 달팽이 간의 림프액 진동시키고 여기까지 왔죠 지금? 그 소리가 뇌로 걸쳐져서 야 허벅지 출발 명령을 척수 타고 허벅지 가서 허벅지로 신경이 보내져서 허벅지에서 움찔 빵 해야지 출발이 되잖아. 그럼 이 과정에 최소 0.1초 이상 걸린다는 거야. 그럼 그 전에 출발한 사람은 사실 뭐 한 거다? 소리를 듣지도 않고 미리 움직인 거죠. 맞지? 그래야지만 설명이 되잖아. 이런 것들도 이런 감각과 이야기를 할 만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요거 정리 빨리. 단계 조금씩 필기해 갈게요. 자, 그러면은 이런 뉴런, 즉 신경들로 이루어진 신경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는 크게 신경을 나누면 중추신경계하고요, 말초신경계로 나누게 됩니다. 자, 중추신경계는 다시 뇌와 척수로 나누게 되고요. 이 뇌 안에 대뇌, 소뇌, 간뇌, 중간뇌, 연수가 있습니다. 대뇌, 소뇌, 간뇌, 중간뇌, 연수. 맞네요. 그리고 말초신경계는 구분 기준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우리 몸에 존재하는 위치에 따라서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나눌 수 있고요. 아까 우리가 뉴런 기준으로 감각신경, 운동신경도 당연히 나눌 수 있는 거고, 그거 말고 어느 곳의 통제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자율신경이 다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요 전체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우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중추신경계는 사람의 몸의 정중앙 센터라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뇌와 촉수가 있죠. 특히 뇌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좀 그려보자면,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머리의 제일 큰 부분, 요 위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이 대뇌죠. 대뇌에서 하는 일은 기억, 판단, 감정, 감각, 연산, 명령. 쉽게 말해서 우리가 머리 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건 전부 다 대뇌가 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판단하고 기억하고 확인하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려서 명령을 출발시키는 곳이 다 대뇌죠. 오케이? 자, 손해. 손해는 어느 쪽에 있냐면 뒤통수 쪽에 있어요. 여기 이쪽으로. 손에서 하는 일은 우리 몸의 균형 감각, 그리고 순간적인 근육 운동의 조절을 대뇌를 도와서 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 봐봐. 균형 감각 하면은 우리 귀에서 기억하는 거 있죠. 뭐랑 뭐야? 회전하고 기울어짐. 방골이관하고 전정기관이 있었잖아. 그지? 그 두 가지의 정보가 여기로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회전을 어떻게 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가 균형을 잡으려면 어떤 식으로 몸을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를 판단하고 지원해 주게 됩니다.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대뇌가 다 시키면 미치겠죠. 자, 간뇌. 사실 이 대뇌가 좌뇌 우뇌해서 양쪽으로 갈라져 있잖아. 그 사이 안쪽으로 요렇게 들어있는 게 간뇌예요. 간뇌에서 담당하는 거는 체온 조절.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각종 호르몬을 주로 컨트롤합니다. 즉 우리 몸이 균일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의 분비 등을 담당하는 것이 간뇌예요. 체액 농도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간뇌에서 담당하고요. 중간뇌. 요 간뇌 밑에 중간뇌라는 게 있는데요. 중간뇌를 생각해보면 요 앞에 뭐가 있다? 우리 안구가 있을 거 아니야. 눈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안구 운동, 특히 우리 동공반사 있죠. 밝았다가 어두워졌다가 하면서 홍채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밝기 컨트롤 한다 그랬잖아. 그걸 담당하는 곳이 바로 어디다? 중간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수. 중간뇌에서 손의 아래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연수예요. 연수에서 맞는 것은 자율신경이라 그래서 우리 대뇌에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기 위해서 몸 자체가 저절로 계속 컨트롤해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음식 같은 거 들어오면 소화기관 움직이게 해야 되죠. 네가 숨 쉬려면 숨 계속 자동으로 쉬고 있어야 되지. 심장 살아있기 위해선 심장도 계속 알아서 뛰어야 되잖아. 이런 거를 네가 대뇌가 모두 하나하나 다 컨트롤하고 명령 내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가 다른 재밌는 거에 집중했다가 심장 뛰는 거 깜빡하는 순간 죽는 거야. 그렇겠지.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율신경으로 컨트롤하게 되고, 여기서 신경의 좌우교차가 일어나는 곳이 연소입니다. 여기까지를 다 묶어서 우리는 뇌라고 해요. 그리고 이 뇌에서 뻗어나와 이 연수 아래쪽으로 해서 우리 척추뼈 안에 있는 게 척수신경입니다. 우리 온몸으로 뻗어 있는 각종 신경들의 신경 전달 통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회피 반사 중에 하나인 척수 반사의 중추가 되는 게 척수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 뜨거운 냄비 같은 거 만지면 뜨거 느끼기도 전에 손은 이미 빠지죠. 뇌에서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척수에서 야 일단 빼. 이게 척수 반사거든. 이런 거를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중추신경입니다. 자, 그럼 말초신경은 뭐냐? 이거예요. 자, 뇌신경과 척수신경이란 건 뭐냐면 이 뇌에서 뻗어 나와서 우리 몸의 얼굴 부근, 얼굴과 머리 인근에 있는 요 신경들이 있을 거 아니야. 움직이는 근육을, 운동신경도 있을 거고 감각신경도 있을 거잖아요. 왜? 감각기관 여기 다 있잖아. 맞지? 그래서 총 12쌍의 얼굴 부근에 있는 신경을 뇌신경이라고 그래요. 뇌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신경. 그리고 척수신경은 여기서 31쌍의 신경이 나와서 우리 온몸에 쫙 뻗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지배 조건으로 설명하면 최성신경은 대뇌의 지배를 받는 신경이에요. 감각신경하고 운동신경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자극을 느껴서 뇌로 정보를 전달하고 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이쪽 신경 시스템을 최성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율신경은 아까 누가 컨트롤한다? 연수가 컨트롤하고요. 이것 역시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작용을 조절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에요. 일반적으로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몸 상태가 긴장 상태일 때를 말해요. 간단하게 이런 거 생각하면 돼. 학교 뒤뜰에서 나쁜 짓 하던 우리 학교 꼴통 녀석이 교감 선생님한테 뭔가를 걸렸어. 나쁜 짓 하다가. 담배를 폈는지 후배를 삥을 뜯었는지 어쨌거나 나쁜 짓 하다 걸렸어.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 학생의 몸에 나타나는 각종 변화들은 전부 다 교감신경 흥분 상태입니다. 눈, 동공, 확장. 보통 우리 눈이 땡그레진다 그러죠. 자, 심장, 심박수 플러스 호흡량 증가할까 감소할까? 완전 긴장 상태. 깜짝 놀랐어. 증가하겠죠. 맞지?
또 뭐가 있을까요? 소화기능, 억제, 치매 분비 이런 거. 그리고 방광, 요게 이제 아이들이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 확대됩니다. 긴장 되게 심하게 하면 그런 적 있을 거예요. 긴장 되게 심하게 하면 소변 마려운데 화장실 가도 소변 안 나오는 적 있지. 한 번씩 있잖아. 그게 이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이라는 동물은 과거 구석기 시대나 그 이전에 인간으로 완전히 진화되기 전에 강한 동물이었어, 약한 동물이었어? 별로 안 셌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네가 멧돼지나 호랑이 같은 동물에 도망쳐야 된다 생각해봐. 방광이 커져 있는 게 유리할까요? 줄어들어 있는 게 유리할까요? 커져 있는 게 유리하지. 봐봐, 방광이 줄어 있는데 몸에서 네가 계속 뭔가 활동하면서 오줌이 생겨. 그러면 금방 꽉 차서 흐르기 시작할 거 아니야, 참지 못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미리 늘려놓는 거야. 언제 쉴 수 있는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그래야지 오줌 안 흘릴 거 아니야. 자, 그에 비해 그러면 부교감 신경은 요거 다 반대로 가면 되죠. 동공은 수축, 감소, 활발, 수축. 휴식 상태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살짝 심화적으로 아까 여기 척수반사와 관련해서 종종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 저기 199쪽 한번 펴보실래요? 우리 척추를 중심으로 신경다발이 있는데요. 요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신경의 전달은 등 쪽으로 들어와서 척수를 거쳐서 배 쪽으로 나가요. 등 쪽으로 들어와서 척수를 거쳐서 배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오케이? 뒤에서 앞으로 신경이 빠져나가는 형태. 요거 언제 나오냐? 반사 이야기할 때 시험 문제로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네가 다 외워줘야 되는 겁니다. 자, 요거 빨리 정리하고 필기 할게요. 자, 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극의 전달과 반응 201쪽. 자, 자극의 전달과 반응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해서 첫 번째, 의식적인 반응. 자, 의식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자,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대뇌의 판단,
자극을 수용하고 인식하고 판단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맞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이씨, 받거나 피하거나 해야지. 야, 너 옷 털어라. 좀 이따 물티슈 줄게요. 자, 무슨 소리냐? 자, 방금 네 몸에서 일어난 걸 생각해 보자고. 자, 눈을 통해서 봤죠? 맞지? 날아오는 분필을 눈으로 인식했고, 자, 대뇌에서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눈으로 본 게 분필이다라는 걸 판단했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귀를 통해서 선생님의 목소리 자라는 거를 청각신경이 대뇌로 전달을 먼저 해줬었잖아. 맞지? 자, 그렇게 하면 지금 날아오는 이 분필을 자, 인식하고 판단해야죠. 어떻게 할까? 놔둘까? 피할까? 잡을까? 쳐낼까? 그냥 움찔하고 말까? 맞지? 깜짝이야라면서 움찔하기로 결정이 난 거예요. 네 머릿속에서. 맞지? 그리고 그렇게 움찔하면서 이 움찔에 대한 자, 운동신경이 사실은 여기서 척수를 통해서 운동신경으로 정보가 전달됐을 거 아니야. 맞지? 해서 근육이 네 온몸에 있는 근육이 움찔이라는 반응을 보이게 된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의식적인 반응이라고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무조건 반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뇌의 판단 없이 우리 몸을 위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작동으로 연수와 척수 그리고 중간뇌가 중추가 되어 아주 빠르게 어떤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알아서 따닥 움직여준다는 거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간단하게 말해서 연수에서 일어나는 반사는 네 목 위에서 일어나는 반사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눈의 눈물, 그 다음에 눈의 눈꺼풀, 요거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그리고 입에서 일어나는 구토, 입에서 일어나는
재채기 이런 것들이에요. 갑자기 눈앞으로 뭐가 확 날라오면은 순간적으로 놀라서 눈을 감죠. 맞지? 눈에 먼지 같은 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먼지를 눈 밖으로 씻어내기 위해서 눈에 눈물이 나오잖아. 뭔가 간질간질하는 이물질이 코나 혹은 우리 기도 기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채기를 하면서 빼내죠. 그 다음에 하나 빼먹었네. 입에 침. 음식이 입에 들어가면 침이 나오죠. 맞지? 먹을 수 있는 게 들어가면 입에서 침이 생기잖아. 요런 과정들에 대해서, 물론 이건 위험에 대한 회피는 아니죠. 이런 것들은, 뭔가를 입에 넣었는데 그게 무슨 음식인지 뇌가 판단하고, 야, 침 분비해라 라고 명령 내린 거 아니잖아.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촉수반사. 이게 이제 주로 회피반사들이에요. 뜨거운 물체라던가 뾰족한 물체에 대한 회피, 움찔하는 거 있잖아. 딱 뗐을 때 뜨거워 하면서 손 빠지는 거. 뾰족한 거 밟으면 탁 튕겨 발 들어지는 거 맞지? 그리고 무릎 반사라 해가지고요. 이렇게 다리에 긴장을 풀고 앉아 있을 때 요 무릎 요쪽에 포인트 정확히 탁 치면은 저절로 신경이 움찔하면서 무릎이 이렇게 펴지는 자리가 있어요. 요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척수 반사. 그리고 중간내에 의한 반사는 바로 동공반사예요. 그 병원 의학 관련 드라마에서 종종 나오잖아. 뭔가 긴급한 상황이 되면 뭐부터 해요? 의사가 달려오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환자에게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눈을 까디비고 거기에 후레쉬를 싹 갖다 대보죠. 왜 이걸 하냐면 원래 후레쉬를 딱 갖다 대면 어떻게 돼야 돼요? 홍채가 쭉 늘어나면서 동공이 쫙 수축해 들어가야 되잖아. 그게 일어나면 중간뇌가 정상작동 중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만약에 그 동공반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면 어떤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냐면 중간뇌가 맛이 간 거죠. 근데 중간뇌의 위치가 아까 어디였죠? 뇌 그림에서 우리 머리 제일 중앙부였잖아. 위에 뭐가 있어요? 간뇌가 있죠. 호르몬 조절하는. 밑에 뭐가 있어요? 연수 있잖아. 자율신경계 조절하는. 그러면은 중간뇌가 맛이 갔다는 건 무슨 소리가 되는 거죠? 간뇌나 연수 역시 충격을 받아서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거지. 그지? 그러면 그 경우는 어떻게 된다? 생명에 매우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생명 유지 장치를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산소관 집어넣고 심박수 측정하고. 오케이? 자, 이거 말고 좀 특이한 케이스로요. 원래 이제 중등에는 안 나오는데 파블로프의 개로 유명한 조건반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의식적인 반응이나 무조건 반사는 실제로 자극이 있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선천적인 어떤 반응이나 반사예요. 그에 비해 조건 반사 같은 경우는 후천적인 겁니다. 내가 경험해봤거나 뭔가 체험해서 알고 있는 내용일 때 그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라던가 아니면 신맛이 나는 과일들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절로 입에 침이 생기죠. 원래 봐봐. 음식이 들어왔을 때 침이 생기는 건 무조건 반사지만 음식 이야기를 할 때 침이 생기는 건 조건 반사인 거죠. 기억을 했을 경우에만. 경험했을 경우에만 생기는 거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요거 정리.